오늘도 반갑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세상엔 참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르는 직업의 이름도 참 많죠. 원래 오늘의 주제로 직업의 이름을 부르는 글자들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직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주제를 살짝 바꿨어요. 오늘의 주제는 직업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직과 업을 알아볼 예정인데요. 직과 업은 살짝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말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글자 여행 시작합니다. 우선 직이라는 글자를 알아볼까요? 직분직, 맡을 직은 귀이와 찰흑시가 만난 글자입니다. 찰흑시는 소리 음과 창과가 만나서 군대에서 명령을 통해 단결하는 의미를 가졌어요. 뭉쳤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실사가 붙으면 실들이 뭉쳐서 날줄과 씨줄이 얽혀 천이 만들어지는 짤직이 되고요. 옷감을 뜻하는 직물, 뭉쳐서 협력하는 조직 등에 씁니다. 한편 찰흑시에 말씀 언을 이렇게 붙이면 말들이 뭉쳐져 쌓인 알식이 됩니다. 지식에 쓰이죠. 직분직은 귀이가 붙어 있는데 옛 글자의 모양을 보면 귀이가 아닌 머리수의 모양이에요. 머리수의 아랫부분이 변해서 귀이가 되었고요. 원래는 머리를 뭉쳐 맞대고 함께 모인 뜻을 가진 글자가 직분직, 맡을 직이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머리수가 귀이로 바뀐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머리가 아닌 귀를 맞대고 뭉쳤다고 생각하면 직에 대한 의미가 금세 바뀝니다. 누군가는 말하고 명령하고 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귀들이 모여서 듣습니다. 순종의 뜻으로 변하게 되죠. 말을 듣고 시킨 일을 맡게 되는 수동의 뜻으로 바뀝니다. 책임과 역할에 초점이 맞춰진 글자인 거예요. 이제 업이라는 글자를 한번 볼까요? 다소 복잡하게 생긴 이 글자가 상형 문자라고 하면 많이들 놀랍니다. 이 글자는 고대에 종 같은 타악기를 걸어두는 틀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처음엔 종이 걸린 받침대가 이렇게 두 개였다가 하나로 줄었고요. 지금의 모양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업은 나무를 잘라서 쌓아 만들었기 때문에 일이라는 뜻으로 파생되었는데요. 고대에는 서책도 업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처음에 업은 학업의 의미였고 후대엔 큰 일을 뜻하고 사업의 뜻으로 이어집니다. 방금 설명한 직과 달리 업은 일을 하는 자세와 방법에 대한 건데요. 시간을 들여서 이뤄내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인격과 덕을 수양하는 축적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업도 직과 비슷하게 살아가기 위해 하는 일을 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생업이 있죠. 그러나 생업과 직업은 살짝 다른 개념이에요. 직업은 맡은 일을 그냥 하는 개념이고 생업은 절박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직업의 의미로 일을 하는 사람과 생업의 의미로 일을 하는 사람의 결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은 사람이 하는 작은 일의 개념이고 업은 기업이나 원대한 사명이 깃든 큰 일의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제 직으로 시작하는 일 관련 글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직종, 직군, 직무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작은 개념부터 볼게요. 직무는 정말 말 그대로 주어진 일입니다. 잡이에요. 그래서 채용 담당, 고객 상담, 시장 조사 이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직군은 유사한 직무 몇 개를 묶어서 부르는 개념인데요. 이건 잡 카테고리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기술 직군, 영업 직군 이렇게 나뉩니다. 더 큰 의미의 직종은 직무의 종류나 분야를 총칭하는 말인데 직업의 종류가 직종이에요. occupation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의사, 교사 이런 게 직종이 되겠죠. 일이라는 직을 수직적 계급의 개념으로도 나눕니다. 직위, 직책 이런 개념인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직위는 말 그대로 자리입니다. 직무상의 위치를 뜻하는 말이에요.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으로 나뉘죠. 요즘엔 님문화가 도입돼서 직위가 없는 조직들도 많습니다. 영호님, 순자님 이렇게 부르면서요. 직위가 겉으로 드러나는 위치의 뜻이라면 속에 숨겨진 의미로 직급이라는 것도 있어요. 직급은 등급으로 나눈 개념이라 몇 급 직원 그리고 몇 호봉 이런 걸 뜻합니다. 급여, 돈을 뜻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직책이란 말은 맡은 일, 직무에 대한 책임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파트장, 팀장, 실장 이런 게 직책이에요. 직원이 있으면 임원도 있죠. 직원과 임원을 합쳐서 임직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임원도 직책으로 나눕니다.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등인데요. 직무나 직위에 따라오는 책임이 직책이라면 따라오는 권한은 직권이죠.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쓰면 남용이 되고요. 직권 남용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업으로 시작하는 말들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개념으론 업태가 있어요. 업의 형태란 뜻인데요. 예를 들면 이건 제조업, 소매업 이런 것들이죠. 한편 그 하위 개념으로 업종이 있는데 사업의 종류를 줄인 말입니다. 제조업이라는 업태의 아래에 의류제조업 그리고 소매업이라는 업태 아래에 가전제품 소매업 이렇게 업종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직은 좀 작은 개념, 업은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종과 업종의 차이는 직종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 말로 맡은 일의 종류이고 업종은 기업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의 종류인 겁니다. 그럼 직무와 업무도 다른 뜻이겠죠. 이건 둘 다 사람 기준의 말이긴 한데 직무는 주어진 일에 대한 개념이고요. 업무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업무일지를 쓰죠. 직무일지가 아닌 겁니다. 마지막으로 월급 관련 글자들도 좀 볼까요? 우리말로는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품앗이라는 말도 있죠. 여기서 품은 머리보다는 몸을 움직여 하는 일에 가깝고요. 삭은 어떤 일에 대한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건입니다. 즉 품삯은 육체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그런데 삭도 주는 돈, 즉 주는 사람 입장에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준다는 뜻을 가진 한자로 급이 있습니다. 물 주는 급수, 밥 주는 급식 이렇게요. 또한 줄여라는 글자도 있죠. 함께 술잔을 나눈다, 술을 준다는 뜻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줄여와 줄급 이렇게 둘이 만난 게 급여입니다. 준다는 뜻만 가진 단어인데 품삯의 뜻으로 쓰이죠. 급료도 있어요. 여기서 료는 요금, 지불할 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준다는 뜻으로 급료가 되었죠. 봉급은 무엇일까요? 이건 봉을 준다는 거겠죠. 여기서 봉은 녹봉을 뜻합니다. 봉이 들어간 게 꽤 많습니다. 봉급 말고도 박봉하면 아주 얇은 월급 봉투를 의미하고 일을 잘못해서 피해를 끼쳤을 때 가슴 아픈 3개월 감봉 이런 데도 씁니다. 한편 품삯을 뜻하는 글자로 품삯임을 써서 임금이라는 말도 있죠. 고임금이 있고 최저임금도 있습니다. 품삯임은 임대, 임차 이런 데도 쓰는데요. 대와 차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전 찾아보면 둘 다 빌릴 대, 빌릴 차라고 써 있는데요. 이대로 이해하시면 큰일 나죠. 대는 빌려주는 거고요. 차는 빌리는 거예요. 빌려줄 대를 먼저 보면 대신할 대가 돈을 뜻하는 조개패를 덮고 있는 형태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했는데 이건 원래 베푼다는 뜻이었습니다. 준다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빌리는 게 아닙니다. 대여라는 말이 있어요. 주는 겁니다. 우리가 대여했다고 쓰지만 실제로는 대여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주는 걸 받은 거예요. 대출이라는 말도 있어요. 날출입니다. 은행의 관점에서 빌려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한 게 아니고 대출을 받은 거죠. 그럼 임대는 뭘까요?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게 임대예요. 대는 빌려주는 뜻입니다. 그럼 빌릴 차를 보겠습니다. 이 글자도 원래는 재난이나 힘든 상황을 넘기도록 도와주는 뜻이었는데 빌린다는 뜻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뜻을 빌린다는 가차라는 말이 있었죠. 나라가 돈이 없어서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 걸 차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빌려 쓰는 차용이 있어요. 또한 차명계좌라는 건 남의 이름을 빌려서 만든 계좌죠. 지금은 이렇게 빌리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럼 임차는 뭘까요? 빌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게 임차예요. 그래서 임대료는 빌려주고 받는 돈이고요. 임차료는 빌리고 주는 돈입니다. 똑같은 돈인데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빌리는 사람이고 임대인은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쉽죠? 다시 월급으로 돌아오면 월급을 시간 개념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시간에 해당하는 시급, 하루 기준의 1급, 주마다 주는 주급, 다달이 주는 월급이 있습니다. 한편 일당도 있는데 1급은 좀 공식적인 표현이고요. 일당은 흔히 쓰는 구어체적, 일상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의 품삯을 뜻하는 말도 있죠. 이건 연봉입니다. 한편 부가적인 일, 수고에 따른 품삯도 있는데 이건 수당이란 말을 쓰죠. 야근 수당, 위험 수당, 직책 수당 이렇게 많이 씁니다. 오늘은 직업에 관련한 주제로 여러분과 시간을 나눴습니다. 직과 업의 개념이 다르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직은 누가 준 일을 하는 거고요. 업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업은 삶의 태도에 가까워요. 하시는 일을 업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엔 직업의 글자들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